세계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는 정말 다양한 세계 기구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WHO, 세계 각국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WTO, 선진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OECD, 전쟁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구호를 위해 설립된 유니세프 등 목적과 형태가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구들 말고도 다소 특이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수적인 기구들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화장실의 부족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라든지 인도는 나름 강대국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생 상태는 끔찍한 수준이죠. 하물며 나라의 경제력이 부족한 빈곤국들은 제대로 된 화장실도 하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아 위생 문제로 각종 전염병이 들끓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 때문에 출범한 것이 바로 세계화장실협회이죠. 그리고 이 세계화장실협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의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양변기의 모양을 본뜨고 있으며 건물 앞에 놓인 동상은 배변의 모양을 하고 있어 다소 코믹하게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이 협회가 하는 역할을 보면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개인 위생시설이 아직 미흡한 국가와 지역에 보다 나은 환경의 시설을 보급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수준의 화장실 보급률과 위생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협회의 본부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공항의 화장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청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외국인들이 가장 극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화장시설이 가진 놀라운 점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한국 각지에 있는 휴게소 화장실에 컬처 쇼크를 받는다고 하죠. 아름다운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자연 친화형 휴게소, 각 지역의 특색과 연계된 디자인의 테마 휴게소 등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각양각색의 재미를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휴게소 안의 화장실 역시 다양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한국인들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장실과 숲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디자인적으로도 현대적이면서 한국적인 감각을 공유하고 일행을 기다리면서는 바깥의 경치를 구경하며 휴대폰 충전도 가능한 휴식 테이블도 있습니다. 한옥 테마의 휴게소에서는 화장실 역시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어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곳이 한국이다 라는 느낌을 여실히 느끼게 하죠. 또한 한국의 공공화장실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순번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무작정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해 어느 곳이 비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순서대로 기다리면서 불이 들어오면 한 명씩 들어가는 모습에 이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경이로움을 금치 못한다 하죠. 공공화장실 주제에 깨끗한 것도 놀랍다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마저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 한국인들의 세심함은 세계 랭킹 1위라 느낀다 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한국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SNS를 접하는 외국인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인들의 SNS를 보던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올린 사진을 보고 크게 놀란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의 사진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스타 맛집. 이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이고 그곳에서 추천하는 맛집이라는 의미 같은데 그게 왜 이상한 단어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아는 맛집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세상에는 수많은 SNS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각 SNS 플랫폼은 유저들이 가진 고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내가 이렇게 잘 먹는다 라는 본인의 자랑을 주로 올리는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역시 그 음식점이나 카페가 진짜로 맛있는지 여부보다는 사진 속에 담겼을 때 맛있어 보이는지 예쁜지 귀여운지가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즉 인스타 맛집이라는 의미는 음식의 맛보다는 사진에 담겼을 때 예뻐 보이는 음식점이라는 의미이죠.
때문에 화장실 컨셉의 카페, 공사 중 컨셉의 카페 등 조용한 휴식과 대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카페와는 사뭇 다른 목적의 카페가 우후죽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특이하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만 존재하는 인스타 맛집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장소가 그곳인데요. 또다시 화장실입니다. 사실 화장실은 인스타그램이 생기기 전부터 한국인들에게는 셀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취해 셀카를 찍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은 대부분 노란 계열의 조명이 거울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얼굴의 잡티는 눈에 띄지 않게 하며 콧날은 더욱 오똑하게, 눈은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얀 형광등을 사용하는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화장실 내부 디자인이 워낙 하얗게 광이 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사체인 본인 역시 화사하게 비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비춰지는 본인보다 더 예쁘게 보이게 해주죠. TV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수많은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는 것 역시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원리는 지구상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통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과학적 원리가 뒷받침되어 본인이 예쁘게 찍힌다 하더라도 배경이 더러우면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외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의 위생 수준이 끔찍하기 때문에 도저히 셀카를 찍을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SNS를 들여다보던 외국인들은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셀카를 찍은 것을 보고 왜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 거지? 라고 1차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라며 2차적으로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 역시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실 셀카에 맞들려 자신의 SNS에 공공 화장실 셀카만 줄줄이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그곳이 고속도로 한복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아.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달려서 저런 화장실에 도착하게 된다면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이질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 나는 3년 전부터 서울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아직은 차가 없어서 고속도로 화장실은 안 가봤지만 지하철의 화장실은 충분히 많이 이용해봤지. 시설이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화장실이 무료라는 게 가장 놀라워. 한국 공공 화장실의 사진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이용요금이 엄청 비싸겠지? 였어. 만약 브루클린에서 이런 시설이 무료라면 이곳은 노숙자들의 베이스 캠프가 됐을 테니까. 한국의 화장실은 전 세계 모든 곳에 필요해. 한국의 이미지가 점점 더 세련된 느낌으로 변하고 있어. 삼성이나 K-팝부터 시작해서 화장실까지 그들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결국 유럽의 선진국들을 앞지르게 될 거야. 충격적이야. 내 침대보다 한국의 화장실이 더 깨끗하다니. 장시간의 운전에 지친 운전자들이 이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해. 암묵적인 사회의 룰이 있는 것일까? 인도의 델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한국의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수준이야. 러시아는 무기를 사는 데만 세금을 쓸 뿐이지 국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포기한 지 오래야. 호텔보다도 깨끗한 곳이 많네.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보면 마치 5성 호텔 화장실에 있는 기분이 들어. 프랑스의 세율은 분명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파리의 공공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국제적으로 너무 창피한 수준이지. 돈이 없으면 아무리 급해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해.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렌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일본인 중에서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아카데미 분장상 수상자인 츠지 카즈히로도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계 미국인 츠지 카즈히로가 일본에서의 경험이 수상에 도움이 되었느냐 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놀라운 답변을 즉시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다. 일본 문화가 싫다.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 살고 있다. 미안하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일본 기자가 한 질문이고 일본 사회에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답이라도 해줄 수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밝힌 것입니다. 즉시 이 말은 일본 사회에 전달되었고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우리가 미안하다. 창의적인 인재는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이다. 자랑할 때에만 일본인이라고 밝히라고 들이대느냐 등으로 지지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교포인 한국인이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게 되자 일본인이 수상했다 라고 자랑하다가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라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일 교포 작가 유미리 씨가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라는 작품으로 미국 도서재단의 번역문학 부분 전미 도서상 2020을 수상했습니다. 전미 도서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이 작품은 후쿠시마 현에서 도쿄로 와서 노숙자가 된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일환과 같이 1933년에 태어난 이 남자는 도쿄올림픽의 유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에노역 공원 입구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경기시설 건설 작업 때문에 도쿄로 온 주인공은 이후 여러 명의 노동자와 함께 도쿄에서 노숙자로 생활합니다. 이 이주 노동자가 그 사이에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정화 작업 차원에서 거리에서 쫓겨다니는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유미리 씨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에 대한 비정한 사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난, 그리고 가장 취약한 일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상 소식은 일본 언론들이 즉각 일본인 작가, 일본 작품이 수상했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2018년 다와다 요코 이후 두 번째 수상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일본 문학 작품으로 계속 추천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필독서 100권이 발표되었습니다. 타임지는 유미리 씨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과소평가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인생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작품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여기에 선정된 일본 작가가 쓴 일본 작품이라며 유미리 씨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던 와중에 자랑스러운 일본인으로 소개한 유미리 씨의 전미 도서상 수상 기념 일본 기자클럽 공식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미리 씨는 일본인으로 두 번째, 일본 문학에서 두 번째 라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이다 라고 당당하게 발언합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일본인이 아니다. 일본인이라는 식의 표현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유미리 씨에게 영향을 끼친 일을 설명하면서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유미리 씨는 아쿠타가와 상을 받았을 때 우익을 자처하는 남성이 수상 기념 사인회가 예정된 서점 7곳에 협박 전화를 해서 사인회가 중지된 일은 충격적이었다고 발언합니다. 그 이유가 제일 한국인이라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래, 나는 분명히 한국인이 맞다 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아쿠타가와 상은 일본 최고의 권위 있는 문학상이며 유미리 씨는 1997년 소설 가족 시네마로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유미리 씨는 일본 언론들이 미국 최대의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영광의 순간은 일본인처럼 보도하지만 일본 사회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유미리 씨는 그동안 제일 한국인으로서 혐한 발언에 대해 항상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판을 해왔고 일본 내 노숙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습니다. 지난번 DHC 회장의 DHC 모델은 한국계를 쓰지 않는다 라는 발언이 있었을 때에 유미리 씨는 계속되는 이런 발언을 허용하는 일본 사회를 해외 언론에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2018년 4월 후쿠시마현 미나미 소마시에 자택을 개조한 서점 풀하우스를 개업한 유미리 씨는 지역 주민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으로 후쿠시마현의 많은 청년들이 도쿄올림픽 경기장 건설 현장으로 나가고 후쿠시마에는 인근 지역에 나이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후쿠시마현의 원전 사고 지역에서 제염 작업을 하면서 방사능 위험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미리 씨는 내가 살고 있는 미나미 소마시에는 노숙자 시설이 없다. 이런 노숙자들은 결국 지역 사찰의 마지막에 나타난다. 이름도 없는 그들의 유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노숙자들의 삶은 후쿠시마현 미나미 소마시와 도쿄 우에노역 공원 출구와 짝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19 유행으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절대 고독으로 스스로 생명을 제거한다. 이러한 과정을 그리는 것이 소설가의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미리 씨는 4월 28일부터 휴업하고 있던 서점 풀하우스 카페의 영업을 12월 2일에 재개했습니다. 한국 전통차와 케이크 등 17종류의 메뉴를 갖추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일 한국인 작가 유미리 씨는 1968년 요코하마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와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강박적인 도박꾼이었고 어머니는 10대 유 씨를 파티에 자주 데려가는 술집 여주인이었습니다. 유미리 씨는 성장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여동생 중 한 명은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유미리 씨가 5살 때 헤어졌고 10대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반복했으며 결국 고등학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섬나라 일본에서 살아가면서도 깊은 고뇌로 살아가고 치열하게 도전하고 행동하는 한국인 유미리 씨가 단호하게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이 놀랍고 뜨겁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현의 작은 도시에서 노숙자와 노동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차 한 잔을 내어놓고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는 유미리 씨의 건강을 기원합니다.